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서브 클래싱인데요. 그 서브 클래싱 기법을 이용해서 그 확장 컨트롤 윈도우 만드는 부분,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일단 그 서브 클래싱이라는 요 주제,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결국은 확장 컨트롤이라는 걸 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이 22장을 굉장히 좀 뭐랄까 되게 중요시 생각한다 그럴까요? 좀 예. 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정말 너무 자주 사용해요. 너무너무. 실제로 여러분들이 MFC 가지고 결국 이제 거의 대부분 작업하는 게 UI 작업이 돼버리거든요.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소켓이든 뭐가 됐든 하여튼 핵심 프로그램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MFC로 짜는 거는 잘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API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MFC 가지고 결국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프로그래밍 원리가 바로 이게 이제 서브 클래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쓸 수밖에 없고요. 이 서브 클래싱이나 이걸 통해서 결국 확장 컨트롤을 만들고 아니면 아예 MFC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이런 컨트롤을 만드는 거죠. 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제가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은 아마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서브 클래싱이란 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예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보신 분들은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겠네요. 아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원리를 좀 간단히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참 이제는 옛날 예제가 돼버렸는데 헬로 월드 예제 기억하시죠? 헬로 월드 예제 API 스타일로 윈32 API 스타일로 예제를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됐던 함수가 당연히 윈메인 함수였고요. 이 윈메인 함수에서 코드가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나눠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가 됐든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메시지 루프를 돌겠죠. 이 메시지 루프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꺼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은 메시지 프로시저 함수를 콜하죠. 호출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프로시저라는 그 함수 이름이 아마 윈 프로시저 이런 함수였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함수의 주소 있죠. 이 주소를 처음에 여기서 이제 시작할 때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에 어쩌고저쩌고 코드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전혀 엉뚱하게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 이제 원형은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겠죠. 맞춰 주셔야 될 텐데 그거 맞춰주고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프로그램이 메인 함수가 메시지 루프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상태에서 윈도우 프로시저가 여기 있었는데 이걸 엉뚱하게 얘로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잠깐 동안만 대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호출해야 될 윈도우 프로시저의 함수가 본래의 것에서 다른 곳으로 잠깐 바뀌는 거. 요걸 윈도우 서브 클래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구현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윈도우 프로시저에서 메시지 프로시저 함수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윈도우 클래스 등록할 때 그때 이제 레지스터 할 때 이 주소를 저장해서 갖고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이 함수 이름을 주소로 넣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저장된 주소를 요걸로 딱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메시지 처리할 때마다 이제 이게 아니라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일부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특정 컨트롤 윈도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버튼이라든지 뭐 스태틱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디트라든지 이런 컨트롤 윈도우들을 두고 이것들에 대한 이런 특정,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스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가 C++의 클래스가 아니고 무슨 그룹, 뭐 그룹을 말할 때 클래스, 윈도우 클래스 말하는 겁니다. 이런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일단 전체에 대한 윈도우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본적인 이제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는 그대로 냅두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이거일 때 호출되는 예를 들면은 에디트 프로시저 요걸 따로 둘 수가 있다 이거죠. 스태틱에 대해서도 따로 두고 또 따로 두고 뭐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요걸 이제 컨트롤 윈도우 단위 서브 클래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결국 서브 클래싱이라는 것은 이거는 내부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은 훅이라는 프로그램 기법하고 비슷해요. 요즘 한참 선전하는 뭐 통신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훅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소를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소를 바꾼다. 근데 이 주소를 바꾼다라는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 약간 좀 프로그램 기법 자체가 이 훅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서브 클래싱이 결국 따지고 보면 이 훅하는 프로그래밍 기법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특정 함수의 주소를 그 런타임에 다른 위치로 이제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 요거를 좀 일단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는 서브 클래싱 예제가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서브 클래싱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그런 의미의 서브 클래싱이죠. 첫 번째 이제 서브 클래싱에 대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예제와 그 다음에 이 기법을 사용해서 확장 뭐 컨트롤 윈도우를 제작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에 대한 예제가 이제 여러분 책 702페이지부터 이제 예제 만드세요 해갖고 이제 서브 클래스 데모 해갖고 이렇게 예제가 나오는 건데요. 그 예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윈도우라는 그 대화 상자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하나 등록을 했죠. 클래스를. 근데 클래스는 뭐 C 서브 클래스 텍스트 윈드 뭐 이래놨는데 요거는 베이스 클래스가 C 윈드예요. 그러니까 C 윈드니까 뭐 되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코드를 안 넣었기 때문에 얘는 그냥 C 윈드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거의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코드 내용이 일단 없지요. 없는데 그 다음에 리스트 컨트롤에서 뭐 이제 그 스텝 2에서 뭐 아이템 넣고 뭐 넣고 한 건 좋은데 요 서브 클래스 테스트 윈도우의 코드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내부적으로 m_flag라는 그 이제 불리언 타입 변수죠? 변수인데 멤버 데이터죠? 요거면은 이제 빨간색 메모 이게 true면 근데 이게 false면은 그냥 흰색 그죠? 이거니까 흰색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붉은색이 되겠죠. 이 플래그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냥 그려요. 요 위치의 크기의 정보를 받는 네모를 그려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 좀 잘 보세요. C 윈드 클래스에 그러니까 얘가 그 베이스 클래스가 C 윈드죠. 얘의 온페인트를 명시적으로 호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리기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걸 여기서 호출했다는 거는 이 윈도우에서 그리기에 대한 코드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온페인트 처리해야 될 거는 여기서 다 끝나서 내가 할 게 없는데 그 처리가 끝난 결과에 이런 코드들을 덧입혀주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걸 명시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윈도우가 여기 어떤 그림이 뭐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내가 여기 이런 걸 코드를 넣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여기에 뭐 네모를 하나 더 그려가지고 이렇게 오버라이트 해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여기 38번, 그러니까 39번에서부터 42번 라인까지 어떤 그리기 행위들이 기존에 그려진 윈도우 화면에 오버라이트 돼서 덮어 써져서 그리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얘는 이제 뭐 기능적으로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될 문제인데, 요거에서 이제 생성자 부분에 이제 코드를 잠깐 보시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서브 클래스 데모. 요 예제죠? 저 예제인데. 또 보시면, 요 예제에서 이제 재미난 코드 중에 하나 재미난 코드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그렸다라는 부분하고, 이제 버튼이 눌렸을 때 이제 이 윈도우에 버튼이 마우스 왼쪽 버튼이 눌렸으면, 그리고 좌표가 요렇게 요 좌표 여기 그림 그렸던 그 좌표죠. 네모 그림 좌표. 요거와 같으면 거기에 만약에 이제 왼쪽 버튼이 눌린 거면 플래그 값을 토글 하겠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되는 시점에서 윈도우가 파괴되는 시점에서 unsub class window라는 함수를 불러요. unsub class window. 그러니까 서브 클래싱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냐면 결국은 주소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소를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 주소를 바꿔놓는 게 이제 서브 클래싱 한 거니까 on이니까 반대겠죠. 그러니까 주소를 본래 것으로 되돌린다. 이게 unsub class window가 돼요. 이 함수가 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서 단계 한 8까지, 스텝 8까지는 결국 뭐 한 거냐면은 서브 클래싱 윈도우를 만든 거예요. 만든 것이고, 기존에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을 했냐면, 그게 이제 스텝 한 9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예, 요 지금 여러분 코드 몇 페이지지요? 예, 708페이지에 요 코드가 나와 있죠. 여러분 리스트 컨트롤 배우실 때 리스트 컨트롤이라는 게 이게 이제 지금 리포트 스타일인데, 리포트 스타일로 가져갔을 때 요것이 지금 요런 것들이 헤더죠. 헤더 컨트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헤더 컨트롤 윈도우는 리스트 컨트롤의 어떤 차일드,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차일드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 자체에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떤 그리기를 한다든지, 뭐 아이콘을 뭘 박는다든지, 뭘 해야 될 일이 꽤 많아요. 근데 가끔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돼갖고 네모 체크박스에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실제 체크가 있냐 없냐 이거, 지금 얘가 여기 빨간색하고 흰색 네모를 해놨는데, 그림을 이걸로 바꿔놓으세요, 그럼.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죠. 내림차순 정렬, 뭐 오른차순 정렬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실제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뭐 화살표를 하나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요 위에다가 이런 모양으로 그린다든지. 그럼 이거 버튼 클릭하면 어떻게 바꾸겠다, 뭐 그런 모양이 되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하여튼 리스트 컨트롤의 이 헤더 컨트롤, 이 전체가 헤드 컨트롤이잖아요. 이 헤더 컨트롤에 대한 주소를 가져온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m_w 테스트, 그러니까 서브 클래싱 윈도우죠. 요걸로 서브 클래스를 해버린 거예요. 요 윈도우 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헤더 컨트롤 윈도우에 대해서 얘로 서브 클래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전체 윈도우에서 요 좌표에 해당되는 부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네, 여기가 색깔이 바뀌죠. 여기가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실행을 해서 보시면, 예제를 실행해서 보시면, 여기 이제 클릭할 때마다 모양이 이제 바뀌는, 그죠? 그런 모습이 됐죠.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걸로 하지 말고 비트맵 이미지를 로딩한다든지, 뭐, 여기 가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나올 수 있는, 자세히 보세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걸 그렸다라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실 수 있겠죠? 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그냥 단순히 제가 이래놨는데,
이러지 말고 조금 다르게 해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여기를 기능을 확장해 볼게요. 여기다 대고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면, 여기 이제 네모를 그린다, 뭐 단순히 이건 조금 그냥 지양하시고, 뭐 여기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일단 빨간색 네모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겠죠? DC에 대해서 move to, 여기서 이제 뭐 3,3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DC에 대해서 line to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16,16 이럴까요? 그 다음에 그 중앙 좌표가 좀 어떻게 되죠? 계산해 보시면은 16에서 나누기 3, 13? 13이니까 한 7 잡으면 되나요? 대충 맞나? 7에다 성장 한 10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line to, 그러니까 x가 10이 되고 y는 그냥 16을 유지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 다시 line to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래 위치 3,3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아유, 제 생각 잘못했나 본데요. 하나 뭘 잘못 그렸네요. 아, 그렇죠. 여기 line to, 여기는 3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예, 됐네요.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요게 물론 이제 패스 같은 거 잡으셨고 여러분이 더 그림을 그리신다든지 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10으로 할까요? 10 하니까 좀 그런가? 11 11도 뭐가 안 맞네요. 20 썼다. 12. 그래도 안 맞다. 뭔가 좀 조금 어긋난 것 같아요. 그죠? 매끄럽지가 못하네요, 화면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뒤집어서 반대로 그리시면 이제 화살표가 위아래로 바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아이콘 같은 이미지를 로드해갖고 다른 걸 찍게 만든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윈도우 어떤 거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윈도우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덮쳐서 그리기 있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려진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그림이 있었으면 어디가 됐든 거기에 내가 뭔가를 그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쓸 일 되게 많으니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브 클래싱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윈도우 프로시저 함수의 주소를 바꾸고, 그리고 원하는 어떤 그리기를 내가 추가로 수행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려진 모습을 바꾼다라든지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하나 이렇게 제가 아까 이거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지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헤더 컨트롤을 안 그렸죠. 그죠? 이걸 호출함으로써 그 헤더 컨트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려지고 나서 내가 이런 걸 덮어 쓰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의미도 좀 명확하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